예,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막 잘못된 파일 알람이 올려가지고 잠깐 나왔다 오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직접 할 수 있는 IC 소자의 평면의 IC 소자를 이 두 사람이요, 1958년도에 잭 킬비와 1961년도에 밥 노이스가 이제 만들면서 이제 산업은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스케일링을 통해 가지고 소자를 집적도를 늘리면서 수익을 늘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소자를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스케일링 쓰이게 되니까, 그러면서 스케일링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로에서 잭 킬비는 노벨상을 수상했죠. 노벨상을 수상했고, 밥 노이스는 노벨상 수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밥 노이스가 일찍 돌아가셨죠.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마 잭 킬비가 수상할 무렵까지 살아계셨다면 아마 공동 수상을 하셨을 텐데, 밥 노이스는 1987년인지 88년 알고 있는데 그때 돌아가셔서 노벨상을 못 받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어떨까를 잠깐 좀 비교해서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벨이 전화를 갖다가 페이턴트를 낸 게 1876년도죠. 1876년도에 전화를 갖다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 그 당시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면서 강제로 이제 항구를 개항하게 되죠. 1896년도에 렌트겐이 이제 엑스레이를 만들었을 때 우리나라에서 을미사변이 발생한, 그래서 이제 민비가 일본인의 낭인들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죠. 1947년도에 트랜지스터를 만들고 우리나라는 그 이듬해 독립한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 수입하는 해가 되고, 실리콘 IC 아까도 얘기했지만 1961년도에 밥 노이스가 만들면서 실리콘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 이후에서 한 8년 이후에 삼성전자가 이제 TV를 만들겠다고 해서 전자산업을 처음 만들게 되죠. 그 이후의 역사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굉장히 빨리 캐치업을 해가지고 지금 메모리 부분에서는 세계 넘버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로직 쪽에 파운드리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넘버원을 노리고 이제 가겠다고 하고 있죠. 네, 가야 할 길은 아직 많습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비메모리라고도 부르고 시스템 반도체라고 부르는데,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이 한 3분의 2 정도 되죠. 이 3분의 2 정도 시장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은 그다지 크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네,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소자라는 과목을 열심히 들어주셔야 하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아주 이 반도체 쪽에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가 없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반도체에서 가장 중요한, 아까도 처음에 제가 할 때 이 과목을 통해서는 우리가 모스펫,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 필드 이펙트 트랜지스터라는 모스펫을 갖다가 우리가 배운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만든 굉장히 중요한 발명자 중에 한 분이 한국분이십니다. 바로 대원 캉이라고 이제 벨레베이 때 근무하고 계신 1960년도에 이 모스펫에 대한 특허를 갖다가 강대원 박사님께서 제출하십니다. 그리고 이 강대원 박사님은 나중에 1967년도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어떤 기초가 되는 소자인 non volatile floating gate 메모리를 갖다가 벨랩에서 만드셔가지고 이것도 역시 1970년도에 페이턴트를 받게 되시죠. 예. 자,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들 갖다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를 하면 굉장히 재밌게 이 과목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 권하는 것은 이 과목을 지금 끝내지 마시고 여기에 유튜브 동영상도 있습니다. 지금 이거 트랜지스터 풀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브리플리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Good grammar and spelling are important, but if you want to write essays that inspire, 광고고요. messages that forge brighter. 이제 It was a time of joy and anticipation. The Allies had won the war. The baby boom was well underway, and a team of scientists and engineers was about to invent the key to the information age. We call it a transistor. Hi, I'm Ira Plato. The transistor was probably the most important invention of the 20th century. And the story behind the invention is one of clashing egos and top secret research.
Stick around. Harry, you make me miserable. 또 이것도 마찬가지. 이 동영상은 뭐냐면은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워킹하는지를 굉장히,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소자라는 것에 대한 어떤 굉장히 기본적인 The invention of transistors revolutionized human civilization like no other technology.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구나라는 걸 딱 제가 이제 At the heart of a smartphone lies a processor, 굉장히 단순하게 and this processor holds about 2 billion transistors. 보시고요. What do these incredibly tiny devices do? 그러면 이제 이 How do they work? 트랜지스터가 어떻게, 물론 근데 여기서 나오는 Our source will attract the electrons and holes. PNP, 그러니까 바이폴라 Electricity flow is impossible in this case. 이전 기술이죠. However, if you reverse the power connection to the hole, transistor is born. Further, the electrons cross the putting of a diode.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것과 같은 얘기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어떻게 보시든 한번 보시면서 트랜지스터의 역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공부를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얼굴만 보고는 잘 모르겠죠? 1903년도에 태어나서 1957년도에 들어가셨으니까 이제 조금 바꾸면서 54세에 들어가신 게 일찍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은 어떤 천재 중에 한 분으로 일컬어지는 분이죠. 이런 모양의 어떤 아키텍처를 만들었다 그러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냐면 컴퓨터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면 된다. 컴퓨터라는 게 없던 시대에 우리가 컴퓨터를 만들어야 된다.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 것이냐, 어떻게 컴퓨터를 만들 것이냐라고 이제 고민을 할 때 이분이 이렇게 만들면 된다. 인풋 되는 거 있고 아웃풋 나오는 쪽 있고, 센트럴 프로세스 유닛을 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제어하고 연산을 하게 만들고, 그거에 나오는 정보를 이렇게 저장하는 메모리 유닛, 그러니까 CPU니까 메모리 유닛을 이렇게 만들고 인풋 아웃풋 하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컴퓨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런 아키텍처를 갖다가, 지금은 뭐 하여튼 굉장히 당연한 일이지만 그때는 이제 이분이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그럼 우리는 CPU를 만들겠다, 우리는 메모리를 만들겠다, 인풋 디바이스, 아웃풋 디바이스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하게 된 거죠. 누구냐면 이분은 안 나왔네요. 존 폰 노이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폰 노이만 아키텍처라는 것이었고, 이것을 만듦으로 인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아주 단순해지는 거죠. 자, 연산을 잘하고 컨트롤, 제어를 잘하는 CPU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정보를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메모리를 만들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리로서 만들어진 게 지금 현재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DRAM,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요게 두 개가 양산에 쓰이고 있는 가장 많이 대표적인 메모리고요. 자, DRAM과 플래시 메모리의 가장 차이점은 뭐죠? 볼러틸리티, 휘발성이죠. DRAM은 전기가 끄면은 정보가 날아가고, 플래시 메모리는 정보를 끈다 해도 보다 보존이 되는 것들, 그렇다가 이제 볼러틸리티, 휘발성한테 비휘발성 메모리와 휘발성 메모리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만드는 회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성, 그리고 SK 하이닉스, D램은, 그리고 여기에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있죠. 세 회사가 거의 독점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플래시 메모리도 역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삼성이 한 절반 정도를,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마찬가지로 여기 밑에 SK 하이닉스, 또 일본의 도시바, 그 다음에 마이크론과 인텔은 같이 하다가 분리해서 나왔죠. 인텔은 이제 IM 플래시를 같이 하다가 이제 인텔 나왔고요. 같이 하고 샌디스크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조밀조밀하게 플래시 메모리를 알고 있고, 요 D램과 플래시 이후에 우리가
크로스 메모리. 크로스 메모리. 인텔이 이제 상전이 메모리를 갖다 가지고 페이스 체인지 메모리를 가지고 이제 만든 크로스 포인트 메모리가 있죠. 이런 PC램을 만들어 가지고 또 시장에 내놨는데 아직까지 이게 큰 시장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두 가지 어떤 이슈가 있죠. 이 volatility, 그러니까 이 D램과 플래시 메모리 기본 첫 번째 직접도 늘려야 돼요. 메모리는 더 많이 저장하면 더 많이 저장할 수 좋죠. 직접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이슈가 나고요. 직접적으로 늘리기 위해서 여태까지 한 일은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작게 만드는 건 언젠가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머티리얼은 어텀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텀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더 이상 줄어들 수 없는 어떤 단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 집적도를 더 늘려갈 것인지에 대한 어떤 이슈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그 속도 부분과 이제 볼러티리티, 휘발성이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메모리들을 연구하고 있죠. 뭐 STT-MRAM이라든지,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이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고, 뭐 RRAM이라든지, RRAM과 비슷한 RRAM도 뭐 어토믹 스위치가 있을 수 있고, 뭐 이온 컨덕션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비슷한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RRAM이라든지 이런 어떤 다른 아까 얘기한 PC램이라든지 이런 어떤 차세대 메모리들, 그다음에 페로 메모리들, 요즘 많이 하는 게 FRAM이라든지 이런 어떤 차세대에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램들에 대한 연구들이 한참 되고 있고요. 이 로직 분야, CPU 분야는 이제 CPU 분야뿐이 아니고 이제 모뎀이라든지 뭐 5G라든지 모뎀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CMOS 이미지 센서, CIS라든지 이런 어떤, 그리고 핸드폰에 많이 쓰는 AP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시스템 메모리라는 이름으로 이제 설계를 한 회사, 만드는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기사나 이런 것도 좀 읽어봐야 돼요. CMOS 이미지 센서 하는 회사가 어떤 회사들인지, 뭐 제일 작은 회사 소니, 우리가 가장 CS에서 잘하죠. 그 다음에 삼성 뭐 이런 회사들. AP 같은 경우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들 여러분들 많이 쓸 것이고, 애플은 애플만의 독자적인 저기 있죠, A10, A11 이런 AP들이 있고, 그런 회사들은 이제 그것들이 이제 TSMC에서 만들어지냐 삼성에서 만들어지냐, 파운드리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뭐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주가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까 이제 무엇으로, 아까 이제 폰 도입한 폰 도입한 아키텍처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제 CPU를 만들고 메모리를 만들고 이렇게 일들이 정해졌어요. 이 일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었느냐는 50년 동안 너무나 단순했어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냐? 작게 만들면 돼요. 그 소자들을 작게 만들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적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속도도 빨라집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집적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 캐파시터, 그 용량이 커진다는 거죠. 저장 용량이 커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그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 빨라진다는 뜻이거든요.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그걸 갖다가 작게 만드는 걸로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게 만드는 걸 쭉 보다 보니까 이 숫자가, 여기는 보시다시피 리니어죠. 어떤 연도의 흐름을 갖다가 그냥 숫자로 놓고 보시고, 여기는 트랜지스터의 숫자, 한 칩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카운트를 갖다가 로그 단위로 놨죠. 10,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놓고 보면 이게 어떤 직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로가리즘하게 카운트,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증가할 것이다. 2년에 2배가 되는 속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모어스 로우라는 거죠. 모어라는 사람은, 고든 모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인텔을 밤 노이스와 함께 인텔을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입니다. 코파운더죠. 그때 이렇게 이분이 언제 이 얘기를 했냐면 1970년대 초반에 이 얘기를 했고, 그거 갖다가 보면은 그것이 아직까지도 계속 잘 맞아서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게 점점 이 추세는 줄어드는데, 처음에는 18개월마다 2배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2년에 2배로 좀 늘렸죠. 근데 이렇게 맞출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였냐면은, 이렇게 이따만한 트랜지스터를 이렇게 작게 만들면 됩니다. 작게 만들면은 집적도도 놀라지고, 또 하나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속도가 빨라지게. 그렇기 때문에 5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71년부터 16년, 20년 지금 넘어오는데 한 40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저희는 작게 만드는 겁니다. 작게. 근데 이 작게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걸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게 그리기 위한 리소그라피도 발전해야 되고, 작은 데를 채워줄 수 있는 디포지션이라든지, 작은 데를 깎아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에칭이라든지, 이런 모든 공정과 장비 기술이 같이 발전해야지 작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모스 로에 기반해서 반도체 산업에서는, 자, 2년 후에는 이러이러한 5나노 테크놀로지 개발할 것이니까, 자, 리소그라피는 몇 나노까지 패터닝이 될 수 있게끔 만들고, 에칭은 몇 나노까지 될 수 있고, 데포지션은 뭐뭐를 할 수 있게끔 하고, 트랜지스터 구조는 이렇게 만들고, 이러다 다 정해놓습니다. 로드맵을 그린다고 하는데, ITRS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이 로드맵을 그려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그 목표를 위해서 똑같이 행동을 한 결과가 바로 이 모스로가 이렇게 계속 여태까지 맞아올 수 있는 어떤 비결이었죠. 자, 스케일링이 모든 거였습니다. 50년, 40년 그동안에. 그래서 그 이제 골든 에러 오브 스케일링이라고 하고, 스케일링 하기 위해서, 자, 길이가 이렇게 K만큼 줄어들면은 도핑 농도 이렇게 늘려야 되고, 사용되는 볼티지 이렇게 늘려야 되고, 커런트 이렇게 늘려야 되고, 그래서 키패시턴스 이렇게 되고, 계산해 보면은 파워는 하나도 안 늘면서 퍼포먼스는 상당히 늘어나는 그런 게 됩니다. 이제 데나드로라고 그러는데, 데나드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데나드로라고 그러는데, 스케일링을 아까도 했지만 퍼포먼스도 좋아지고, 스피드도 좋아지고, 인테그레이션 덴시티도 올라오고, 파워도 줄어들고, 이게 다 좋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무조건 스케일링이라는데 무조건 이렇게 가게 돼 있었죠. 65년도였구나. 이제 65년도에 고든 무어가 이때 딱 이렇게 지켜보고, 이때 처음에 만들었을 때 1개 만들었는데, 두 번째 칩에는 10개가 들어갔었고, 세 번째 칩에는 30개가 들어갔고, 네 번째 칩에는 50개가 들어갔고, 지금 좀 한 100개 들어가고, 선을 그어봤더니 이게 직선이네. 이런 직선으로 쭉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무어스로고, 이게 1965년도에 이렇게 이 사람이 예언했고요. 이 예언은 물론 18개월마다 2배는 아니고 2년마다 2배로 바뀌긴 했지만 계속 이렇게 잘 맞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잘 맞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컬렉티브한 노력이 에포트가 같이 있었지만, 그 이외에도 이 고든 머라는 사람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텔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잘 맞아진 이유는 좀 더 생각해 보시면 알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무엇으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사이즈를 줄여야 된다. 우리가 스케일링이라고 부르고 있고, 스케일링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돼 갔다는 거죠. 자, 왜 스케일링이라는 걸 해야 되느냐? 왜 빨라지느냐? 그걸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회로 중에 가장 단순한 이제 인버터입니다. 인버터라고 그러고, 엠모스펫과 피모스펫을 이렇게 두 개를 갖다 나란히 물려놓으면 이게 이제 인버터가 되고, 얘의 역할은 0이라는 놈을 넣으면은 1이라는 놈이 나오고, 1이라는 놈을 넣으면은 0이라는 놈이 시그널을 뒤집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가장 단순한 형태의 어떤 회로인데, 이 회로를 우리가 0에서 이렇게 딱 집어넣으면은, 그럼 이 시그널이 여기서 1에서 0으로 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바뀌지 않아요. 이 1에서 0하고 바뀐답니다. 이게 딜레이라고 부릅니다. 딜레이. 왜 이런 딜레이가 일어나냐면은, 이 안에 있는 어떤 기생 캐패시턴스들을 갖다 쭉 채우면서, 이 전류가 흐르면서 이렇게 채우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채우는 시간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이 채우는 시간이 빨라져서, 우리가 0, 1, 0, 1, 0, 1 빠르게 변할 때 얘도 1, 0, 1, 0, 1, 0, 1 빠르게 변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0, 1이 빨리 변하는데
1, 0 이렇게 변하면은 앞에 클락을 갖다 천천히 돌려가지고 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회로 자체가 굉장히 느린 회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작게 만들 수 있게 빠르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 안에도 채워질 수 있는 전압 Q 값을 갖다가 작게 만드는 것이고, 이 Q 값을 작게 만들려면은 이 기생 캐패시턴스를 작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이 I를 늘리든지, I라는 것은 이 회로를 갖다 타고 흐르는 전류입니다. 전류를. 근데 이걸 작게 만들수록 얘가 캐패시턴스는 작아지고 I는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딜레이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회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다 수강할 때쯤에 대해서 이야기 될 거예요. 온커런트는 늘려주고 캐패시턴스는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걸 줄여주면, 얘를 갖다 작게 만들면은. 자, 오늘 강의는 아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이어서 저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보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잘 됐는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것들은 저한테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게시판에 그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